집중호우로 도심 하천이 침수되며 주민들이 고립됐지만 제대로 된 대피 안내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동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와룡면 주계리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천과 문경 점촌, 영주 등을 연결하는 경북선 철도 구간이 오늘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동촌 유원지 저지대 상가는 수마가 지나간 흔적을 지우기 한창입니다. 갑작스러운 침수에 고립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구청의 대응이 늦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구청은 대피 안내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동촌 유원지 강변이 침수됐습니다. 현재 수위는 안정을 찾았지만 가게 1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상인들은 구청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호강 주변 분들 높은 데 지대로 올리라든지 몇 시쯤 돼가 물이 도착할 것다. 이런 거 평상시에는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구청 직원이 뭐 공무원 하나 안 나옵니다. 방송도 없고요. 이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동구청 측은 10시 46분 최초로 대피 방송을 했고 2번씩 8차례 총 16번 송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0시 46분에 대응을 했는 거는 이게 엄청 선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소리 크기는 엄청 큽니다. 그럼 마지막 방송은 언제인 거예요? 대피 쪽으로 15시 56분. 구청은 침수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피 방송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침수 이전에 상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직접 안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도 빨리 차기도 올랐고 직원들이 아주 급히 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라는 표시가 안 나서까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피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상인들은 구청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호강 주변의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천 수위 관측소와 센서를 설치해서 강수량 정보를 홍수 예보 시스템과 또 지역 주민의 문자 서비스를 함께 결합해서 경보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즉각 대응할 촘촘한 대피령 시스템, 그리고 신속하고 원활한 주민 간의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소식이 들립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와도 당시의 악몽과 같은 상황이 떠올라 불안에 떨곤 하는데요. 큰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토양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흙과 바위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 예천군 벌방리와 백성리에서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여럿이 숨졌고 다행히 목숨을 구한 이들도 비만 오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이 떠오를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경사면을 따라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이어지면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경보와 대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관심 단계에 들어서고 이후 강수량 등에 따라 단계가 높아집니다. 보통 장마 기간이라든지 폭우 기간 또한 태풍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로 다 올라갑니다.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는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실제로 산사태가 빈발했거나 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심각으로 산사태는 주로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산이나 협곡 또는 최근에 산불이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산사태 징후는 우르릉, 펑 하는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입니다. 또 강이나 하천 또는 배수로의 물이 갑자기 샘솟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창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기울어져 있다든가, 뒷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갑자기 평상시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다 기울어져 보인다든가 이러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테고요.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경관의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도 산사태 징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 경고나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산 경사면이나 하천 등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만약 주변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가장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안동시가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안동에서는 토사 유출과 침수, 나무 쓰러짐 등 294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도로, 소규모 공공시설, 주차장, 문화재, 학교 등 공공시설 피해도 95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400여 세대 500여 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기과했습니다. 안동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시 직원과 단체 등을 투입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동시의회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와룡면 주계리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골조를 철거하고 폐기물과 흘러내린 흙, 모래를 치우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연기하고 침수 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천과 문경, 점촌, 영주 등을 연결하는 경북선 철도 구간이 이번 주말까지 운행 중지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집중호우에 따라 노반이 유실된 경북선의 임시선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된 구간이 있는 만큼 코레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이용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일본이 2024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쓴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만 도의장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는 착한 소비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건데요.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부받은 중고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매장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강민규 청년은 10개월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고객을 안내하고 계산을 합니다. 제 월급 모아서 이제 사회 기부 하고 싶어요. 저보다 똑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기부, 월급 타서 이제 기부하고 싶어요. 김지영 청년에게 이곳은 첫 직장입니다.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무엇보다 매달 받는 월급이 좋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상품은 의류와 신발, 가방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화장품, 도서, 문구 등으로 다양합니다. 선행으로 이어지는 소비. 품질 좋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사면서 장애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구매하고요. 뭐 장애인들한테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냥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싸고. 판매 수익금이 장애인의 월급이 된다는 취지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실 쓰지 않는 물건들인데 이걸 또 버리기엔 좀 아까운 물건들이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이게 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여서 또 의미가 색달라서 누군가에겐 되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뿌듯해서. 전국의 매장 32곳에서 장애인 4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매장 2곳에서 장애인 13명이 일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물건이 다 기증으로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증돼서 판매된 수익금으로 이제 장애인 친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푸드스의 주 목적이고요. 매장을 이용하시고 기부해 주시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희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는 착한 소비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을 통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봉화군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방역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영천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후 이번 달에 안동시와 예천군에서도 확진됐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ASF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점검단은 양동농장을 방문해 차단 방역과 방역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수로 설치와 울타리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력을 속인 작가의 조형물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청도군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도군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지정 기탁자의 조형물 기부금품 접수 설치 과정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청도군에 지시하고 관련 직원 8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도군은 조형물 설치 사업을 하면서 작가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경력을 속이고 미술품을 판매한 혐의로 해당 작가를 구속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학기 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경북경찰은 물놀이 등 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성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중이용 시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도내 성범죄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합니다. 경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구와 협력각서 MOC를 체결했습니다. MOC는 국가 간의 문서 형태로 된 합의로서 양해각서로 불리는 MOU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